배우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사실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의사같이 생겼어요. 이거 제일 싫은. 저도 배우 같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 자, 오늘은 하트페어린 9화를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칭찬 엄청 많이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상윤과 재훈의 대화가 되게 깊고 의미 있었고 지금 지민님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땠길래 그랬는지 한번 같이 대화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되게 힘드셨죠? 처음 모시고. 괜찮아요. 저는 체력은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 야구 선수 하실 때 그게 뭐야? 포지션? 재밌는 게 재현님은 긴장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긴장이 엄청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재현님 같이 조용한 사람은 보통 되게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재현님은 긴장을 의외로 너무 안 해서 되게 새롭네요. 모델을 하신 지 되게 어제 6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백도 없고 연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알바 뒤졌죠. 생각보다 운이 좋아가지고. 서로의 직업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 다닌다 아니면 또 해외에 직업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할 때 나에 대한 직업을 환상을 키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 취업하시게 됐어요? 근데 해외 취업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좀 허접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쪽에 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포장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거짓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대단한 데 들어갔나 보다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제가 이거 연애 프로에서 3번째 봅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어떤 스타트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어요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은 되게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되게 운이 좋았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그렇네요. 맥락이. 네네.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법학과, 저는 행정학과 나왔어요. 행정학과, 로스쿨 들어가셨구나. 맞아요. 좀 아는 것 같거든요. 미팅 소개팅 많이 하다 보면 이 정도 알게 되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대화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같은 예체능이었잖아요. 지금도 예체능이네요,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도 많이 없고, 재현님 같은 분도 많이 없고, 주변에 저랑 똑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현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잘 알고 계시지? 한 명만 만났으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명만 어떤 모임에서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대화에 맞아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추가 질문할 때도 도움이 되고. 네네네. 처음부터 변호사가 꿈은 아니었겠네요. 중학생 때부터 변호사 하고 싶었는데 법학과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뀌면서 네네, 그쵸. 네. 사실 상윤님도 잘 몰랐던 거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법학과 있었으니까 변호사 되고 싶었는데 법학과가 없으니까 다른 과를 먼저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지금 알았고 상윤님도 헛다리 짚었잖아요. 사실은 헛다리 짚었지만 뭐 어때요? 슬쩍이라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으면은 상대가 수정해 줄 수 있으니까 대화가 계속 티키타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린 짐작을 했지만 괜찮다. 내 책을 선택해준 첫 번째 누구시죠? 저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네, 가치관이 너무 좋아서. 아까 선생님께서 제작진이 재현님 책 선택하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워낙 방송계가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책 선택한 이유를 상윤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가치관이 좋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작진이 선택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이유만 얘기했잖아요. 껍데기 약간 피상적인. 네네. 네. 전체적으로 뭔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꼭 믿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글이 되게 분명하고 간결하고 정확했어요. 저랑 너무 비슷한 문장 구사체라는 느낌? 근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문장이나 이런 것도 좀 간결하시고 나랑 좀 비슷하게 쓰셨다. 이런 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죠. 네네. 명확하니까. 명확하고. 네. 이건 아닙니다. 배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결했다라는 거는 너의 문장은 장황하지 않았다라는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상윤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는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드릴까요? 근데 이거 좀 강해가지고 코 같은 게 아플 수가 있긴 한데. 씹어 드셨네요. 똑소리 났어요. 그리고 목이 아파서 약간 좀 시원한 게 필요해. 목이 아파요? 왜요? 네. 그래서 목이 계속 잠겨요. 춥죠?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게 꼬르륵 사건처럼 둘만의 사건이 하나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이제 코가 너무 매우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막 눈물 나오면 왜 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장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지민님은 안 놓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이 포인트를 절대 안 놓쳤을 것 같은데 아이자를 꺼내는 장난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목이 아파서 먹는다에 반응을 해서 쪼라고 나오는 거는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아이자 개방 조금 약해서 그런지 왜 이런 걸 줬어요? 그런 게 나오면 진짜 네. 좋았을 텐데. 근데 끝까지 볼 거지만 뒤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아이자 개방이 어려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농담하는 거는 또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연하남이랑 데이트하니까 어때요? 재현님한테 물어봤는데 가만히 침묵이 딱 흐르다가 갑자기 좋지 어린 게 좋지. 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네. 개방이 아닌 게 나를 개방한 게 아니라 누가 비하가 됐냐면 어린 사람 좋아하는 재현이겠지. 재현을 내렸네요.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나의 개방? 나를 낮춤? 이거는 좀 약한 네, 것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약점 개방이 조금 어려운. 네. 네. 원래 운전 안 하세요? 저 면허를 좀 늦게 따서 한 달 전에 땄거든요. 최근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네, 맞아요. 이전까지는 사실 너무 바빠서 개인 사업하면 네, 필요하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근데 항상 맞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질문하고 넘겨짚고 하는 거는 대화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 보면서 느꼈었던 게 참 잘 넘겨짚는다. 그게 맞든 틀리든 넘겨짚기를 계속 시도를 하니까 그게 사실 맞으면 너무 좋은 거고 틀려도 사실 괜찮은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계속 상대방을 넘겨짚는데 근데 그 넘겨짚는 걸로 인해서 대화가 좀 더 깊어지고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거는 스토리텔링에서도 중요하고 유머에서도 중요하고 1대1 대화에서도 되게 중요하구나. 맞아요. 넘겨짚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려운 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하기 때문에 대화 주제를 던지기 어렵잖아요. 아, 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잘못된 거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대화 정보량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이 사람도 계속 넘겨짚어서 실패하고 하는데 나도 뭐 넘겨짚고 또 새로운 정보 알게 되면 아 그렇군요. 또 추가 질문하고 이렇게 대화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넘겨짚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상대방이 개방하지 않는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위 조절도 할 수 있고 대화에 있어서의. 이 사람이 내가 넘겨짚었을 때 어디까지 개방하고 어디까지 개방하지 않는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니까. 네, 계속 뭔가 선을 조금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디 쪽 사무실 보고 있어요? 법원 근처가 좋을 것 같아서 서초 쪽? 네, 차 못 타고 싶으세요? 최대 2억까지 적었던데 완전 드림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데요? 일단 희망사항을 적었어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네.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드림카 뭐 옵션 하면 얼마지 이런 것까지 안 알아볼 것 같거든요. 그 여자분들은. 맞아요. 약간의 야망도 느껴지는 진짜 우재님 말씀처럼 상윤님은 대놓고 야망이 느껴지는 멘트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남자들은 이러는 게 있으면 이러는 걸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없으면 야망이라도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라 야망이라도 제시를 잘 해라라고 하거든요. 상윤님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실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서울숲 쪽 성숙. 성숙.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차 뭐 하고 싶어? 그다음에 사무실 어디 얻을 거야? 어디 살고 싶어?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상윤님이 편하게 다 물어보니까 재현님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재님이랑 같은 예체능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행동과 말을 많이 했었었는데 우재님은. 근데 이제 상윤님은 같은 예체능이지만 마치 자기 얘기인 듯이 그리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는 듯이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러한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내가 그걸 가진 능력이 없으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긴 있잖아요. 아, 그쵸. 만약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불편하지 않은 척을 한다? 왜냐면 다 잠실 살 수 없잖아요. 불편하지 않은 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소개팅 나가면 능력이 안 돼도 일단은 불편하지 않은 척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능력이 없으면 야망을 보여라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걸 불편해하지 않고 맞아 나도 거기 진짜 살고 싶긴 하더라. 네. 동조만 해줘도 누군가한테는 그게 야망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누군가는 진짜 또 들어올 텐데 추가 질문으로 잠실에 크게 보면 엘리트 3개가 있는데 어디 살고 싶어요도 나올 수 있고 왜요? 그러면 한강이 가까워서 거기가 제일 출근하기 좋고 몇 호선 몇 호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네요. 우재님과 상윤님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우재님이 주관이 뚜렷하긴 했잖아요. 네. 나의 세계관은 이래요라고 보여줬다는 느낌보다 끌어들이려는 느낌이 좀 더 강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봤었을 때 약간 거부감이 느꼈었던 것 뿐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조를 먼저 한 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과 순서가 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일단 사실 우리가 대충은 다 알잖아요. 잠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압구정, 청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추가 질문에서 알아갈 것 같아요. 잠실 중에서도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서 그러네요. 더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기준도 더 알 수 있고. 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소비뇽 블랑 좋아하세요? 샤르도네 좀 좋아하세요? 저 잘 몰라요. 저희 화이트 중에 그 약간 오크 터치 있는 거 하나만 추천해 줄까요? 창화님도 맨 처음 나올 때 네. 와인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뽐냈잖아요. 매기2님, 상윤님도 또 와인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를 뽐내잖아요. 네. 와인이 뽐내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시지 않나. 진짜 술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맛없어서 못 먹는 거지, 다들 맛있는 술이라고 하면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인은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나중에라도 이거 좀 알아놔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윤님이 오늘 요 자세를 종종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 구화에서 찬영님도 요 자세를 많이 했거든요. 서양에서는 요 자세가 되게 스티플이라고 자신감 있는 자세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 중에 요거 한 사람 못 본 것 같고요. 찬영님이 하늘님이랑 데이트할 때는 조금 주눅든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되게 기가 엄청 살았잖아요. 네, 그쵸. 그럴 때 요 자세로 많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맛있다. 다행이고. 이거 괜찮은데? 맛있네. 다행이구만 하면서 슬쩍슬쩍 반말 앞뒤로 자꾸 섞어서 쓰시긴 하거든요. 내기의 특징일까요? 근데 저 직업 유추하실 때 왜 사업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뭔가 전문가의 포스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학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윤님만 사업가나 전문가라고 하시잖아요. 제작진이 알림을 줬다? 뭐 물론 그렇게 봤을 수 있죠. 최대한 그런 생각을 빼고 보려고 하지만 전체적인 대화를 봤을 때 너무 진짜 원하는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약간 들었었던 너무 것 잘 같아요. 풀리니까 네, 너무 잘 대화가. 풀리니까 대화가 모두 다 그랬잖아요. 재현님 나이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듣고 나서 제일 놀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자마자 전문직의 사장님 대표님일 것 같다. 근데 옛날에 재현님이 제일 표정이 딱 굳었을 때가 지민님께서 학생일 것 같다, 연약해 보인다, 사회 경험 없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표정이 싹 굳었었거든요. 맞아요, 이탈리아에서. 맞아요. 근데 지금 되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아까 맛있다 할 때 재현님이 맛있다 이렇게 근데 재현님의 생존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로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제일 잘 통하는 게 이거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컴플렉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상윤님이 전문가 같아요, 사업가 같아요, 유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30년간 쌓아왔던 거에 어떤 보상, 재현님이 이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엽고 예쁘고 착하고 이런 거는 내가 자신 있어요. 사실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상윤님이랑 있으면 내가 전문가 같고 유능할 것 같고 이럴 것 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생각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그 연기라는 걸 해왔으니까 누가 봤을 때 뭐 예술인 같아요, 배우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사실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의사같이 생겼어요가 제일 싫은데 저도 배우 같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 있죠. 이제 잘생긴 사람은 많지만 그쵸. 배우 맞아요. 같은 어떤 분위기, 맞아요, 내공 맞아요. 이런 게 느껴지는구나. 근데 또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상윤님 자체가 하는 일이 모델 일이잖아요. 네. 아마 그 업계 쪽에 워낙에 젊은 무엇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대표로 있는 환경에 많이 또 노출이 되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고급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대표님인 줄 알았어요. 대표님, 곧 대표님이잖아요. 그 대표님이지. 확실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현님이. 네. 사실 웬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확신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도전? 도전? 약간 근자감? 근자가 뭔지 알지? 재치 있게 그냥 잘 맞아. 요 얘기하면 요 얘기하면 요 얘기 맞고 이렇게 가요 지금. 재치 있게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이제 패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대화 보면서 엄청 놀랐던 게 재현님이 이 정도로 대화를 하시는 분인가? 먼저 장난치고 물론 꼬르륵 사건도 네. 장난을 되게 먼저 많이 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분 되게 조용하고 내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아닌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게, 지금도 보면 사실 추가 질문은 상윤님이 많이 하지만 분위기 자체 주도가 흘러가는 거 보면은 재현님이 엄청나게 리드도 해주고 서로 감정을
감정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윤활제인 유머. 또 재현님이 더 많이 잘하시는 거 그러네요. 보면서 유머도 재현님이 더 잘하네요. 네네. 자기 비하도 또 하시고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 자신은 없는데 근자감? 자기 비하로서 네. 이제 유머 딜리버리도 하는 거 보면서 엄청 스킬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겉으로만 조용하지 완전 달라요. 보통 조용하신 분들이랑. 네. 근데 얼핏 보면 남자가 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매직이네요. 네. 이 패널들은 남자가 저렇게 잘해? 추가 질문이 좋긴 했지만 재현님이 없었으면 전 되게 지루한 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네. 뭔가 면접 주제 자체가 너무 일적인 공적인 그런 주제여가지고 네. 아이자는 오히려 재현님이 계속 꺼내려고 하고 네. 꺼내주고 있다. 사실 둘 다 되면 좋은데요. 어떤 남자분이 재현님의 아이자도 잘 꺼내주고 그쵸. 그 다음에 공적인 자아, 어른 자아도 잘 꺼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잘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지민님은 아이자를 엄청 잘 꺼내주잖아요. 네. 근데 주제를 봤을 때 이런 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민님이 좀 이런 대화를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도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상윤님 보면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젊은 대표님들도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개인 사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많이 있어서 대화를 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지문님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네. 또 했을 수도 있고. 자기는 사업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재현님의 개인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고 넘겨짚을 아예 건덕지 자체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도전의 두려움이나 성취의 희망,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나한테 그게 없으니까 상대한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뭐 없다고 생각하죠. 뭐 나한테 없으니까. 다만 상윤님은 나한테 그런 사업에 대한 기대, 열망, 두려움 이런 게 있으니까 상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꺼내줄 수가 있는 거고.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왜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질문이 다 일적인 거네요. 네, 확실히 그런 시기에 있는 남성 자기의 진로와 네.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제일 잘할 수 있는 대화인가? 하게 되는 대화인가? 마침 또 그런 시기가 비슷하기도 하네요. 내가 좀 글 쓰는 거 좋아했었고 멋있어 보였어. 누군가의 억울함을 좀 대변해주고 이런 거잖아. 멋있어 보여가지고. 멋있어요, 좀. 멋있어야지. 그래도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네네. 뭔가 답답했어요. 재현님이 또 아이자 꺼내가지고 변호사 되고 싶었던 이유 너무 멋있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다 웃으면서 얘기해주는데 왜 멋있어야죠. 왜 이걸로밖에 안 해주지? 다르게 반응할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진짜 거기서 딱 끊기려고 하는 순간 또 멋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보고 네. 아 또 고수다. 대화 잘하신다. 상윤님이 꺼낸 그 멋있다는 말을 이용해서 또 얘기를 한 거니까 상대의 프레임 안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또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 수용력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직업. 가장 예쁠 나이에 저를 남기는 것도 좋고 저는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금방 자기 직업에서 사업 얘기로 넘어가고 시선 떨어지고 자기 현재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사업 자금 모으기 제일 좋아요. 작은 모기요? 자꾸 땅을 봅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위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상하고 있는 건 있는데 좀 더 찾아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새는 조금 투자를 하고 취향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업을 물어봤는데 투자 얘기로 대화 주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업 얘기도 뭔가 위험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취향을 찾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필요하다. 여기가 대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편집이 많이 돼서 그런지. 처음에 어떤 사업 구상하세요 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건 있는데 좀 더 찾아보고 있기도 하고 요즘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대 때는 돈만 보고 달려오다가 요즘에는 취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대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편집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혼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지. 되게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오가네요. 재현님이 두뇌 불가동하고 있는 표정일까봐 너무 웃긴 거예요. 이 표정. 되게 두뇌 현실적인 불가동 얘기가 어떻게 많이 대답해야 돼? 무슨 대답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지? 내 뭐 좋아하는 게 좀 뚜렷하고 이런 거 멋있는 거. 재현님도 쉽게 대답이 나오질 못하네요. 네. 그렇게 대화를 잘하시는 재현님도. 저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요. 제 삶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일만 했던 것 같아가지고. 사실 사업 얘기를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 할 건데요? 라고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쵸. 상윤님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얘기, 취향을 찾아가는 것 베이스로 해서 다시 얘기를 꺼내왔잖아요. 네. 재현님은 상대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야구 선수에서 지금까지 온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음을 재현님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잘 나가는 모델이긴 하지만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치하를 되게 많이 해주고 일부러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대화 주제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해왔는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전체적인 대화 보면서 제일 아쉬운 건 대화의 주제가 너무 한정적이었다. 너무 일 얘기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대화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대화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첫 대화 치고는 깊이 들어간 건 너무 좋지만 너무 깊기만 한 것도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화가 깊이 있었던 게 좋았고 사실 다들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특별하지 않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 정도는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거기서 첫 출연이고 카메라도 있고 전 국민이 보는데 더 깊어질 수 없으니까 이 정도이긴 한데 대화도 사실 상윤님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커리어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니까 그 점에 빗대어서 지연님의 커리어를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삶에 빗대어서 상대방의 삶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곱씹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솔직하게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해서 두려움 없이 상대방의 인생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